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테슬라 소식이 많지만 먼저 샤오미의 SU7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샤오미 SU7 충돌 방지 기능입니다. 현실적으로 앞에 차량을 피하기 힘들다고 파악한 샤오미 SU7 비행 모드에 돌입해서 완벽한 충돌 방지를 보여주는 아주 혁신적인 기능을 선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4월 1일 만우절에만 작동하는 기능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만우절이 끝난 시간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4월 1일이기에 오늘 접하시는 많은 정보들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날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당연히 가짜고 장난이고 뻔하였지만 또 진짜 같은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샤오미 SU7 이거 운전자 잘못인지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 장면은 더욱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샤오미 SU7 시승 중에 쇼바가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대로 충돌 방지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앵커분들도 어로 시작해서 어로 끝나고 있는데 앞서 차량을 인지하고 비행 모드를 가동한 것 같은데 이게 안타깝게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또 하면서 박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샤오미 판매가 장난질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전 예약가와 출고가를 다르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이벤트 형태로 사전 예약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가격에 크게 의미를 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모두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퀄리티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테슬라 차량과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 차량이 비록 전기차 중에서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대입니다. 이런 고가의 차량에서 앞서 살펴본 문제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품질이 검증된 테슬라와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없으며 그동안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 새로운 것 자체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은 테슬라와는 질적인 면에서 아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았고 이번 역시 똑같은 경우로 기억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테슬라에서는 600만 번째 차량 생산을 축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지난 29일 테슬라 측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누적 생산량을 보면은 정말 경이로운 S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각 공장별 누적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프리몬트 공장 같은 경우 이 기울기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벌써 최대 생산량을 도달했으며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이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만큼 생산량이 아주 빠르게 증가했었고 이제 작년 하반기 맥스 캐파에 도달해서 지금 거의 맥스 캐파 수준으로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량을 올려가며 테슬라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3년 9월 16일 테슬라 측에서는 500만 번째 차량 생산을 축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둘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번 분기 어느 정도 생산을 했고 인도량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 결정될지까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인도량 내일 발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번 인도량 발표 같은 경우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FSD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확장을 하고 또 이게 인도로 연결되는지 사이버 트럭 역시 절대적인 생산량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게 생산 속도가 올라가는지 이런 내용을 내일 인도량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일 발표되게 될 이 인도량 앞서 살펴본 이 500만 번째, 600만 번째 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번 분기 인도량 그리고 2024년 인도량입니다. 이걸 보면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2024년 인도량 평균치는 200만 대이고 사실 평균치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같은 경우 200만 대가 되지
않는 197만 6천 대입니다. 이 중앙값이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현재 셀사이드 애널리스트 약 30곳에서 본인들의 예상치를 준 건데 이 중에서는 아웃라이어들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치, 너무 낮은 수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중에서도 또 모질이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보기 위해서는 중앙값이 훨씬 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앙값마저도 2024년 전체가 197만 대다. 이 말은 테슬라가 서프라이즈를 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고 또 월가의 기대치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가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들, 월가는 항상 뒤늦게 주가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이를 뒤늦게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습성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금 재확인할 수 있는 연도가 2024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중앙값으로 봤을 때 43만 대 정도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테슬라가 공개해준 이 600만 번째 생산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가능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리 방법 자체는 너무나도 간단한 기초산수입니다. 2023년 9월 16일 누적 생산량 500만 대를 확인하였고 3월 29일 600만 대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이 두 기간 사이 동안 100만 대를 생산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3년도 3분기, 4분기 생산량 역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각 분기별 일평균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 해당되는 9월 17일에서 9월 30일 이게 2023년 3분기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 동안 그 분기 일평균 생산만큼 생산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이 분기 전체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2024년 1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의 생산량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100만 대를 생산한 구간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계산을 했던 9월 17일에서 12월 31일까지 56만 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1월 1일에서 3월 29일까지 일평균 생산량이 4,938대였다라고 아주 높은 정확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까지가 1분기이기 때문에 이를 1분기 총 일수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번 1분기 생산량은 44만 9천 대 내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게 앞서 살펴봤던 2023년 3분기 이때 짧은 구간이 일평균에 일치하는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히 날짜가 적지만 3월 30일, 3월 31일 현재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량을 조금 줄인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평균 수치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가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분기 생산량은 44만 대 내외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생산량이고 인도량은 또 재고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이를 상당히 많이 줘서 44만 대 생산했다 치고 만 대가 차이 난다 쳐도 43만 대 인도를 통해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중앙값 수준은 충분히 비트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조금만 기다리면은 동부 시간 기준 내일 아침 8시, 9시 사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아마 제가 생방으로 함께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현재 생산량 수준도 미국에서 전기 트럭을 만드는 대표 회사들보다 더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AI로 렌더링 시킨 사이버 트럭을 보기만 해도 아주 웅장한데 이걸 실제로 보면서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반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 인기, 단순하게 사이버 트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슬라 브랜드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오늘 저녁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자분이신 탐 랜들 씨께서 전기차 티핑 포인트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년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 전기차의 비율이 5%가 넘어가는 순간이 티핑 포인트이고 이 티핑 포인트가 지난 다음에 1년, 2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각 국가별 전기차 침투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정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이 티핑 포인트를 지난 모든 국가들의 평균치이고, 이 파란색이 중국, 보라색이 독일, 밑에 연두색이 미국이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린 재미난 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우상향한다라는 거는 거의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우상향할 때 각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평균값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게 중국이고, 이 평균값보다 조금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독일이고,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독일과 미국에서는 내연차 제조사들이 자국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연차 제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게 되고, 그 로비의 결과 침투율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연차 제조사가 자리 잡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로비, 광고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보 자체가 내연차 제조사 입장을 대변하는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하게 정보를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 능력이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티핑 포인트를 넘긴 국가들, 어느 시점에서 넘겼고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얼마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모두 다 티핑 포인트를 언제 넘겼냐에 따라서 점점 더 전기차 침투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비슷한 차트인데 이번엔 전기차 기준이 아닌 플러그인 기준으로 10%를 티핑 포인트로 정리하여서 나타낸 자료이고, 위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자료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요약하는 자료입니다. 이 버블 차트는 통계를 돌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티핑 포인트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기차 침투율 사이의 관계를 딱히 회귀 분석 돌릴 것도 없이 관계가 아주 명확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몇 퍼센트의 시장을 차지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버블의 크기는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티핑 포인트를 지난 지 이제 3년 가까이 되는데, 지난 12개월간 55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에 21%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이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티핑 포인트 지난 지 4년 조금 넘었는데 60%에 달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정도 꼭대 정도 지나서 완전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전기차 대세, 세계적인 트렌드, 그 어떤 국가도 거스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 능력이 없이 그냥 주어진 정보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아직은 내연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는지까지 위쪽에 봤던 이 차트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큰 그림을 파악하면은 그 답은 정말 명확합니다. 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에서 모든 트림에서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불, 중국 같은 경우는 690불의 가격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기가 텍사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재활용되고 있는 4680이고, 이 두 번째 내용은 개인적으로 훨씬 더 흥미롭고 기대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진 다른 회사인 보링 컴퍼니를 통해서 터널을 건설할 준비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했었는데 드디어 터널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일단 기가 텍사스에서 물류와 관련해서 아주 큰 효율성 개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터널 하나 판다고 뭐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터널이 아니라면은 창고에서 기가 텍사스까지 모두 차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하려면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단거리가 아니라 도로가 지어진 구간에 따라서 조금은 우회를 해야 됩니다. 또 동시에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차량도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이나마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터널 같은 경우는 기가 텍사스 소유의 테슬라 소유의 단독 터널입니다. 이를 통해서 막힘없이 지속적으로 창고와 기가 텍사스의 물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무한으로 물류 이동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터널이고 또 최단거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 사이의 시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보링 컴퍼니 입장에서는 이 터널이 제조회사에게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광고 기회를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전해준 아주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지난 29일 과거 일론이 진행했던 인터뷰를 일론이 다시 X를 통해서 재게재합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작년 5월 16일 일론이 참여했던 인터뷰인데 바로 여기서 일론이 했던 말이 챗 GPT 모먼트처럼 FSD 모먼트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걸 이 시점에서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이제 FSD 모먼트가 도래하는 시간이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한 시그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FSD 요즘 발전 속도면이나 절대적인 자율주행 능력면이나 거의 미쳤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버전 12로 바뀌면서 업데이트 주기가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12.3.1에서 3.2로 바뀌는데 2일, 12.3.2에서 12.3.21로 바뀌는데 2일, 12.3.3으로 바뀌는데 3일 2-3일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또 성능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진행했던 홀마스 씨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FSD 1개월 무료가 시행되면서 수없이 많은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영상 하나하나가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평행 주차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카메라만으로 이게 다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실 다른 기업들에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한국인 분들께서도 12.3 1개월 서비스를 받고 이를 공유해 주시기도 합니다. 업데이트 속도도 미쳤는데 배포가 되고 있는 속도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베타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엣지케이스님께서 올려주시는 이 영상들 며칠 전에 제가 이 영상 중 하나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한 도심에서 비보호 좌회전 이젠 너무나도 편안하게 성공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 주행자보다 더 뛰어난 도심 비보호 좌회전을 수행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도 상당히 긴데 이제 이런 게 다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너무 놀라서 홀리 쉿도 나오고 머리가 터져버리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라는 게 주된 평가입니다. 그리고 FSD 베타 딱지 같은 경우 12.3.2까지는 베타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3.3으로 바뀌면서 베타라는 용어는 모두 사라지고 슈퍼바이스드로 용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단 베타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감독,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밝히는 용어로서 슈퍼바이스드가 사용이 되었고 특히나 1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동안 FSD에 관심이 없던 분들 중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베타라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베타라고 하죠. 아직 기능적으로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단계가 베타인데 그 단계를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타 딱지를 뗀다 하더라도 감독은 하여야겠지만 그 기능성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보다 피로도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게 현재 FS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베타 딱지를 뗀다라는 걸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베타 딱지를 뗀다라는 공식적인 발언이 이번 어닝콜 혹은 그 이전에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홀마스 씨가 하드웨어 3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깁니다. 홀마스 씨께서 하드웨어 3와 4 중에서 하드웨어 3가 현재 FSD가 더 잘 작동된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답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 궁극적으로 더 뛰어난 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줄 거지만 현재 하드웨어 4가 작동하는 방법은 하드웨어 3 인척 에뮬레이션 모드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뮬레이션이라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 쪼그리 앉아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이 있었죠. 그 막 아도겐 하고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게임이 추억에 젖어서 한번 해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방법이 컴퓨터에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서 과거의 게임들을 마치 내 컴퓨터가 과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구동하던 하드웨어 인척하면서 구동을 하는 게 이게 에뮬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에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지금 컴퓨터는 과거의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을 돌렸던 컴퓨터보다 100배, 1000배 더 뛰어날 텐데 이상하게 뭔가 안 맞습니다. 조금 반응이 느리다든지 조금 끊긴다든지 좀 이상하죠. 이게 최적화의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에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납니다. 또 비슷하게 파워 유저분들 같은 경우 샌드박스를 통해서 윈도우 안에서 또 윈도우를 돌린다든지 새로운 운영체제를 돌려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모바일 개발자분들은 컴퓨터로 또 모바일 디바이스 에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에서 마치 휴대폰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컴퓨터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난데 돌려보면은 막 에러도 많이 생기고 느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4가 지금 돌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에뮬레이션 모드를 통해서 하드웨어 4 성능을 쓰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3 인척하면서 돌리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고 이 말은 지금 하드웨어 3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데 나중에 하드웨어 4 트레이닝을 통해서 FSD까지 나오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더욱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머리가 폭발하는 이모티콘 쓰면서 너무 놀랍다고 난리인데 하드웨어 4가 나오면은 더 놀랄 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또 더 남아있는 거는 FSD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주기는 계속해서 더 빨라지고 성능도 더 뛰어나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FSD 모먼트의 초입부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봤는데 시장이 이걸 보기까지는 또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또 이와 관련된 내용을 FSD 전 엔지니어 분들이 나눈 담화 내용을 봄으로써 알 수 있고 이를 도키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FSD 버전 12로 바뀌면서 극찬이 나왔다. 뭐 거의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거는 경쟁사들이 엄청난 충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뺏겨야 되는데 어떻게 뺏길지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엔투엔드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단순히 LMM처럼 그냥 데이터만 때려받고 트레이닝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엔투엔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산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은 데모를 위한 데모, 보여주기 위한 뭔가, 서류 작업을 위한 서류, 일을 위한 일,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을 하기 위한 일,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다라는 것이죠. 또 챗 GPT 모먼트와 관련된 언급 역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챗 GPT 2.0에서 챗 GPT 모먼트를 벌써 미리 봤는데 일반인들은 3.0이 나오고 이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이제 실제 실적이 치솟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를 보게 됩니다. FSD 모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월가 같은 경우 이를 그냥 맹신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월가 안에서도 덜 떨어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수준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사실 상상 이상으로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일론이 보여줬던 성과 그리고 일론이 함께 일하는 엔지니어들과 월가들의 객관적인 능력 차이를 생각해보면 월가 사람들이 그를 발 뒤꿈치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월가라고 하면은 신뢰도가 그냥 생기는지 검증을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그런 경향이 생기죠. 지금까지 월가에서 제시했던 테슬라의 목표 주가 과연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올렸는지 오르고 난 다음에 올렸는지 내리기 전에 내렸는지 내리고 난 다음에 내렸는지를 직접 검증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고장난 시계인지는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는 역시 FSD 모먼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후에 수익이 잡히고 난 다음에나 뒷북을 칠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는데 저는 아주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